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주말에는 웬만하면은 이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상의 길이들이 뭐 한 5분, 7분 내에서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은 이런 광고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편하게 깊은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거래량과의 가격과의 관계, 그리고 이 거래량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도 보시면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가격이나 캔들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캔들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흔히 책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거래량은 중요하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거래량을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 거래량을 가지고 남들이 유혹하기 쉽게 뭔가 단순하게 정립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거래량을 알기 위해서는 왜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현재가를 제가 치면요. 예. 기업 현재가를 치면은 이 왼쪽과 같은 호가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매수 호가 잔량, 왼쪽은 매도 호가 잔량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호가 잔량, 매도 호가 잔량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예비 거래량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가의 호가 잔량이 24,000주 정도 걸려 있고, 여기 매도 호가 잔량이 760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비 투자자로서 이 S&P 반도체를 매매를 하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가인 8,100원 이하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8,100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을 똑같이 내가 거래량 1000주를 거래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1000주를 매수하고 싶은데 8110원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 8100원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 바뀝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보다 많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일했을 때 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됐건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와 매도의 거래량에서 내가 지금 현재가보다 윗돈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아랫돈을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거래량이라도 가격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차이는 거래량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올라가고 거래량이 주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은 항상 그대로인데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주체의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이 S&P 반도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주를 위에다가 체결을 해버리면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거래량과의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제가 써드릴게요. 자,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이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뭐죠? 네. 말 그대로 거래량이 많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두 거래의 주체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 이건 뭐냐면 한쪽이
매수 또는 매도의 주체의 괴리가 심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자체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싸게 사고 싶은데, 나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량의 괴리가 커집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또 하나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봉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봉의 길이가 깁니다. 당연히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가격대에서, 다양한 가격대에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것은 봉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봉의 길이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없다는 것은 봉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비정상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거래량이 많은데 봉의 길이가 짧은 경우, 거래량이 없는데 봉의 길이가 긴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인위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것들 토대로 우리가 저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P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보십시오. 요 장대 양봉을 보자고요. 여기 올라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생겼습니다. 봉의 길이 길죠.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그쵸? 정상적인 내용인데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특히 비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날 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쵸? 여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경우 결국에는 이 전체 봉의 길이 길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은 비싸게 살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꼴이라는 건 뭐죠? 더 비싸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당히 뇌동매매가 많이 했던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점으로 내려갔던 이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은 봉의 길이가 길어요. 근데 거래량 나왔습니까? 거래량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야, 인위적이다. 즉 뭐예요? 일부러 누군가가 아니면은 뭐 일부러 누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릴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용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데 봉의 길이 긴다는 거는 그거는 조만간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의 길이가 짧은 걸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차트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봉의 길이가 짧은데 거래량이 어떻죠?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위로도 올릴 생각이 없고 아래로도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자, 이거는 세력의 관점이고 내가 싸게 살 생각도 없고요. 비싸게 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듯이 흘려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 봉의 길이의 등락폭을 보게 되면요. 그래도 2, 3%가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날들 보시면은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주식이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이때가 무슨 말이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관심 없고 팔아도 관심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전에 저점이 잡혔다면은 얘는 지금의 현 순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거꾸로 이 지점이 고점을 찍혔을 경우 얘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봉의 길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봉의 짧은 길이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중요 있게 봐야 되는데 좀 더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빠졌다가 밑으로 빠집니다. 자, 밑으로 빠지는데 이 첫 번째에 양봉이 나와서 거래량이 터졌던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량입니다. 그쵸? 예, 정상적인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이 장대 음봉으로 뺐을 때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짜라고 믿을 수 있으면서 이 종가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래량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이 첫 번째 봉을 세웠던 거래량보다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전날 윗꼬리를 세웠죠. 이거는 등락폭이 심했죠. 이 순간의 거래량에 비해서 등락폭이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적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페이크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고요. 그 급등하기 이전에 봉의 길이들을 보시게 되면은 극소 값을 보이게 됩니다. 봉의 길이가 극소 값을 보이게 되고 거기에 대한 거래량이 작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어쨌건 간에 내가 이 순간에서 뭐가 일어났냐, 내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었고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되돌림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도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봉의 길이가 짧아요. 이런 것들은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이다. 즉 이게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살짝 무너질 확률이 더 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 봤을 때 추가적인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의 길이가 짧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에서 고점에서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꼬리가 나오고 나서 이 다음 거래량 보십시오. 이 십자도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실렸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매수의 힘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48거래일 이상에 대한 내용들은 중요한 거지만은 이게 이제 한참 지나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십자와 같은 아니면은 이 극소값을 가진 봉의 길이가 나온 순간부터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LG화학으로 좀 보겠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에서의 최고점은 이렇게 봉의 길이가 짧고 거리가 터진 이런 지점에서 항상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일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 고점으로 세운 다음에 봉의 길이가 짧고 거래가 터진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거래가 많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매수와 매도의 주체가 급격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봉의 길이를 딱 가두는 상태에서 맞췄다. 그거는 인위적인 거죠. 고점에서 인위적인 것은 매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에서 상당히 잘 맞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과
봉의 길이를 같이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거래량이 많다, 적다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으면은 거래량이 많은데 봉의 길이가 길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누군가는 비싸게 산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삽니까?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쵸?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호가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호가창이 한옥과 위에서 한옥과 아래에서 사고 팔고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이 라운드 피겨가 있는데 그 한옥과 위에서 한옥과 밑에서의 차이가 라운드 피겨의 위치에 있어서는 그 상당히 큽니다. 호가당 단위의 그 퍼센트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5개의 호가, 6개 호가가 올라가야지만 1%가 올라가는데 심한 경우에는 3개만 올라가도 1%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라운드 피겨나 거래량이나 봉의 길이 같은 경우에 다 이 거래량에 대한 사고 팔고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초보자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장대 양봉에서는 좋은 거고 거래량이 터진 것은 좋은 거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십니다. 자, 재밌는 사실을 좀 몇 개 좀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예, LG화학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LG화학에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터진 날이 있어요. 그렇죠? 거래가 이렇게 터졌는데 거래가 터진 날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판단을 해야 되냐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게 과거에 얼마나 거래가 터졌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그때 시점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한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전고점까지는 노려볼만 하지만 그 다음부터 봉의 길이와 거래량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봉의 길이가 짧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에 대한 신호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자 보십시오. 거래가 비슷한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별로 안 됐죠.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 지금 이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 시가를 잘 보시면은 시가가 어디 위치에 있죠? 이 장대 양봉이 있었던 위치에 그대로 시가가 나와서 위로 올렸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밌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위적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 일단 인위적인 겁니다. 이 주가가 올린 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3% 가까이 올렸는데 이 주가가 인위적인 거죠. 과연 인위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양봉이 나온 게 페이크인지 정말 맞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페이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 주가가 시작한 위치와 종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페이크가 아니라 이 무너졌던 것을 바로 회복하는 양봉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시면 뭐가 나오죠? 봉의 길이가 짧고 길고 나오지만은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위에서 단기 고점에 대한 물량들이 해소가 됐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반등을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바로 메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는 것이 앞에의 차트를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가의 뭐 기술적 지표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뭐 골든 크로스면 뭐 장대 양봉이면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격의 위치와 앞의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주가를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